감염 관리를 이렇게 세척과 소독과 멸균을 철저하게 하다 보면 와서 얘기해요. 이제 못하겠다고, 직원분들이 힘들다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감염 관리 해오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이제 일이 많아지고요, 직원분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이게 무섭죠. 갑자기 원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원장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얘가 그만두려고 하나 막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요. 이제 1시간 되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여서 병원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감염관리 단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가지고 저희 주변에 경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치과 관련 종사자들만 벌써 4명이나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치과위생사가 1등이고 2등이 치과 의사고 4등이 기공사, 5등이 덴탈너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이 되는 거죠. 에어로졸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들지가 중요한데 환경관리하고 표면관리가 있죠. 왜 자꾸만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분들이 와서 표면과 장비가 오염이 되면 이거를 저희가 여기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장갑을 안 낀다든지 그렇게 하면 직접 접촉에서 감염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쭉 가게 되겠죠. 우리가 오염된 장갑을 글러브를 가지고 표면을 만지면 또 오염이 되고 이것들이 감염이 취약한 환자한테 가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표면과 장비, 그러니까 표면 관리와 환경 관리만 잘해줘도 감염 관리를 아주 교차 감염을 많이 막을 수 있는 거죠. 원칙은 어쨌든 비말과 에어로졸부터 표면 관리가 용이하도록 운영하는 게 좋고요. 뭐 불필요한 것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필요 없는 거 왜냐하면 에어로졸은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물건들은 상판이나 카트에 올려놓지 않고 그 다음에 노출된 장비는 당연히 전후 표면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주류 쪽에서 정보를 줘서 보면 유럽들이 이런 식으로 개원을 할 때부터 이렇게 체어 간격 뭐 이렇게 환경 감염 관리에 맞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라는 아직 이게 돼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인증된 거에 나온 소독제만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독제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양한 소독제를 쓰고 있죠. 그냥 기본적으로 소독제는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병원균을 죽이고 소독 효과를 보이고 인체에 무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과연 저희가 병원에서 쓰는 것들이 꼭 이래야 되는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병원은 틀립니다. 치과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이러스가 그냥 그 자체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비말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그런 거에 한번 싸서 오염이 되고 일반적인 것보다 엄청 많은 농도로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독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훨씬 더 철저하고 이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독제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것들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만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표면 관리제를 갖고 닦으면 거기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한 적정한 농도에서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증명되지 않은 제품들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일정하게 이 농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써야 되고요. 여기는 뭐 이거를 작업하는 동안 거기를 뭐 희석하거나 닦지 말아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우리가 알코올을 쓴다 하더라도 적정한 농도로 만들기가 쉽지 않고요. 다른 것들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진 제품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에탄올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에탄올이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지침이 없어요. 이게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70%를 하는 게 좋은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코올은 기화성이 높기 때문에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뭐 가이드라인 없는 건 마찬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박테리아가 증식이 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알코올을 그냥 닫게 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가 생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건 상관없어요. 우리 진료실 말고 일반 책상 닦는 건 상관없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료실 환경 내에서는 혈액이라든지 그런 단백질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닦게 되면 소독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럼 뭐냐면 미리 한번 닦아야 돼요. 다른 거로. 깨끗하게 좀 닦고 다시 해야 되는데 시간 낭비도 되고 효과도 증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일본에서 이제 실험을 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물에다가 넣었을 때랑 알코올이랑 넣었을 때 달걀을 응고되는 게 틀리시죠. 그러니까 알코올을 쓰실 때 만약에 쓰신다면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소독제란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처럼 어쨌든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이거를 테스트가 존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게 사설기관이나 뭐 그런 데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인된 기관에서 테스트한 제품인가가 중요하고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기구나 장비나 체어에 손상을 주면 안 되고 인체에 안전한 건 당연한 거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실제로 썼을 때 얼마 안에 이런 것들이 죽는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과연 이거를 적용을 하고 뭐 3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1분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이 제품은 듀루덴탈에서 나온 제품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품이 다 치과 전문 제품인지가 중요하고 또 사용이 편리한가도 중요하죠. 다 좋아도 쓰기가 불편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유럽 표준화위원회에서 독일 거를 제품을 기준으로 채택을 한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요. 임상 테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된 기관에서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한 번 테스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걸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하나는 저도 이 가이드라인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독일 질병관리본부 치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삽입이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 제품이 성능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됐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 체어를 살 때도 이렇게 돼 있을까? 뭐 이렇게 돼 있을까 보면은 이 유명 회사들 여기 보면 뭐 시로나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어쨌든 요 제품을 소독을 할 때 이렇게 이 제품을 써라. 이렇게 써라라고 다 설명서가 돼 있더라고요. 제품을 쓸 때도 이상 저희가 쓰고 이렇게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쓰면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자를 보호하는 원료. 이거도 좀 오래 걸리는데 뭐 알데하이드 페놀이 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사용자를 보호하는 원료를 썼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히 병원균을 죽일 수 있겠죠. 뭐 30분 기다려, 1시간 기다려,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항상 환자를 볼 때 길어야 30초, 1분이잖아요. 뭐 5분, 10분 그 안에 충분히 우리가 표면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안에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테스트를 해서 통과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진짜 다양하게 있습니다. 타구대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제품별로 다 돼 있어서 이거만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기 편해요. 저희가 요거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수관 요 제품 청소하는 것은 상당히 편합니다. 상당히. 예.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소독제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아까도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관성은 내가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치과 환경에서는 계속 똑같은 효과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은 제품을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어요. 다른 제품도 써보고 막 써봤는데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면 관리는 이렇게 보시면 잘 돼 있죠. 정리가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다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체온단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커피 텀블러죠.
저도 이제 요건 것들은 진료하다가 혹시라도 있으면 직원들한테 뭐라 하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음료수를 마시거나 이런 것들은 진료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했다가 비말 같은 거 있는 거 인지를 못 하잖아요. 이거 계속 마시게 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서 귀찮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시는 원장님 이제 뭐 한다고 해서 했는데 말해도 될까요? 병원 이름? 말하지 말까요?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은 게. 어쨌든 이렇게 감염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렇게만 되면 감염 관리하는 입장에서 편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표면이 다공성이 많지 않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료 닦을 때 좋거든요. 그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깨끗하게 채웠단에도 이렇게 표면 관리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술방도 이렇게 서랍장으로 해놔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여기만 이렇게 할 수 있게 잘 해놨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환경 관리할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물건들을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하거나 관리할 때 편하겠죠. 이런 것도 해 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표면 소독이 필요한 구역은 뭐 체온은 다 아실 거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 큐어링 라이트, 구강 카메라, 구강 스캐너.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면서 문제 없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상당히 오염이 많고 표면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체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썼던 제품들, 그러니까 구강 안에 들어갔던 제품들은 모두 표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다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보통 뭐가 있죠? 모니터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니터까지 또 닦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내용을 보실게요. 표면 소독 뭐에 따라서 1분, 세균과 곰팡이는 1분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겠죠?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 처음에. 아, 이렇게 어떤 세균을 죽이는데 효과가 어떻게 사용하면 어떻게 죽는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그냥 뭐 99% 죽어요, 뭐 100% 죽어요, 뭐 이렇게 했지 어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한 제품이 없어서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티슈 빼서 쓰듯이 이렇게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제품을 쓰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제품을. 그래서 뭐 이렇게 분무기를 하는 것들 알고 계시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헝겊이나 건조된 티슈에다가 해서 닦는 거 잘 알고 계시고 여기 보시면 다 글러브 끼고 있죠. 여러분들 글러브 꼭 끼고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도 꼭 끼셔야 됩니다. 잘 닦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스케일러는 오로키프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스케일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스케일링이 상당히 감염 입장에서 취약한 진료거든요. 이런데 피가 많이 묻고요. 스케일링하면서 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에어로졸도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치과 진료에서 스케일링이 가장 많이 에어로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런 데에 항상 오로키프를 끼고 빼고 나서도 여기로 표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1차적인 방어만 되는 거지 이거 했다고 해서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 진료 끝날 때마다 이렇게 표면 소독 티슈를 이용해서 충분히 닦고 앞에서 보여줬지만 하고 나서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만 충분히 기다리면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큐어링 라이트라든지 구강 카메라 이걸 일일이 멸균 소독할 수가 없으니까 비닐 같은 거 끼겠지만 그걸 제거하고 나서도 꼭 표면 소독 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는 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장님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원분들이 힘들어요. 이제 일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말을 하는데 하나의 습관처럼 돼야 됩니다. 이게 이걸 하고 나면 당연히 한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처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표면을 오염도로서 해보면 상당히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닐을 항상 쓰고 그다음에 소독 이건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피 같은 거 많이 묻어 있죠.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이거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염도도 상당히 많고 요즘은 이제 3웨이 실린지는 거의 대부분 멸균을 하시고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준이 2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이거 만족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표면 소독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뭐 완벽하게 없을 정도로 잘 되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소독제용에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표면 관리 점검표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진료하기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바닥까지 이거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끔씩 이제 크게 청소할 때는 여기까지 닦긴 하지만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물 관리 같은 것도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수건, 행주 이렇게 분리별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덮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감염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병원은 조금 규모가 있어서 약간 저희 병원 세탁을 하는데 세탁을 할 때도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요건 꼭 감염 세탁 요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감염 관리 해오면서 느꼈던 건데 요게 이제 일이 많아지고요. 직원분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이렇게 감염 표면 관리나 또 감염 관리를 할 때 직원분들한테 하시게 되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섭죠. 갑자기 원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원장 입장에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얘가 그만두려고 하나 막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이렇게 감염 관리를 이렇게 세척과 소독과 멸균을 철저하게 하다 보면 와서 얘기해요. 이제 못하겠다고 직원분들 힘들다고.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잘 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나오나요?